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 당일 아침, 갑자기 친구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약속 좀 미뤄야겠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아쉽다는 생각보다, 다행이다 하는 안도감이 먼저 들지 않으셨나요? 마치 꽉 막혔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갑자기 오늘 하루가 덤으로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진 않으셨는지요? 만약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이 재산이다, 인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과도 밥을 먹었고 별로 궁금하지 않은 동창회에도 얼굴을 비쳤습니다. 혼자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아서 억지로 무리에 끼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60, 70이 넘어가니 어떻습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그 시끌벅적하던 모임들이 솔직히 말하면 좀 지겹지 않으십니까? 만나면 늘 똑같은 레퍼토리의 자식 자랑, 정치 이야기로 핏대를 세우는 친구, 자기 아픈 이야기만 이 시간 내내 쏟아내는 지인. 예전엔 맞장구 쳐줬지만 이제는 그 소리들이 소음처럼 귀를 때립니다. 집에 돌아오면 기가 다 빨려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그 지독한 피로감. 그래서 당신은 슬슬 가짜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닙니다. 영양가 없는 껍데기 같은 대화에 내 귀한 생명을 쓰는 게 아까워진 겁니다. 누군가는 이걸 고립이라고 부르며 걱정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비로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독립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왜 연락을 피하게 됐는지, 왜 혼자 먹는 밥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지 그 아주 솔직하고 속 시원한 이유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이제 내려놓고 진짜 내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 왜 어떤 시기에는 사람이 유난히 버거워질까? 우리가 사람을 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의 속내가 너무 빤히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상대가 나를 칭찬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았고, 걱정해주는 척하면 그게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고 이 나이가 되니 이제는 딱 보면 보입니다. 돗자리를 깐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로 저런 말을 하는지, 저 웃음 뒤에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지 귀신같이 느껴집니다. 오랜만에 전화한 지인이 잘 지내냐, 보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그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에서 뭔가 부탁할 게 있구나, 혹은 자기 자랑할 게 있어서 입이 근질거리는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 빤한 연극을 모른 척 해주며 장단을 맞춰주는 일. 그게 이제는 너무나 고역인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감정 가성비를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100의 에너지를 써서 10의 즐거움만 얻어도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시간에 만나서 떠들었는데 남는 건 두통과 피곤함 뿐이라면 뇌가 먼저 차단 버튼을 누릅니다. 가지마, 만나지 마. 그럴 힘 있으면 그냥 집에서 낮잠이나 자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또 하나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은 타인의 불행을 전시하는 문화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만나는 모임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해반이 아픈 이야기, 섭섭한 이야기, 자식 흉보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위로가 필요해서 그렇겠지만 만날 때마다 우는 소리, 화난 소리를 듣다 보면 내 마음의 맑은 물까지 흙탕물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에는 그래, 친구니까 들어줘야지 했습니다. 일종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했죠. 하지만 이제는 깨닫습니다. 내가 들어준다고 저 사람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내 마음 그릇도 여기저기 금이 가서 남의 쓰레기를 담아줄 여유가 없습니다. 내 슬픔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데 남의 징징거림까지 받아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늙어서 친구 없으면 외롭지 않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앉아서 겉도는 이야기나 하며 억지 미소 짓고 있는 그 순간이 더 외롭지 않던가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딱 그 짝입니다. 오히려 집에 돌아와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내가 좋아하는 트로트나 클래식을 틀어놓고 혼자 차 한 잔 마실 때. 그때가 훨씬 더 충만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신이 사람을 피하는 건 사람 혐오증에 걸려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척하며 살기 싫어서입니다. 괜찮은 척, 즐거운 척, 반가운 척. 평생 사회생활하느라 써왔던 그 수만 가지 가면들이 이제 무겁고 거추장스러워 벗어던지고 싶은 겁니다. 가면을 벗고 맨 얼굴로 있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혼자 있는 당신의 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연락을 피했다고 해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 비로소 남의 비위를 맞추는 삶에서 내 비위를 맞추는 삶으로 방향을 틀었을 뿐입니다. 아주 현명한 방향 전환입니다. 2.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는 마음은 약함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람을 피하고 모임을 줄이고 혼자 있으려 하면 그걸 자꾸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양반 옛날에는 호탕하더니 늙어서 소심해졌네. 우울증 걸려서 방구석에만 있나 봐.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그렇다 쳐도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의심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지? 내가 겁쟁이가 됐나? 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사람을 피하는 건 약해져서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자기보호 본능이 발동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거절을 못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살았습니까? 싫은 부탁도 네, 해드릴게요 하고 억지로 떠맡고 돈 빌려달라는 소리에 냉정하지 못해 떼인 돈도 있고 가기 싫은 술자리에 끌려나가서 다음날 몸살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보다 남의 기분이 더 중요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착한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킬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귀찮게 하면 아, 몰라. 나 안 해. 하고 딱 자를 수 있는 배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전화가 와도 받기 싫으면 부재중 찍히게 놔두고 나중에 자느라 못 봤어 하고 둘러대는 요령도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을 텐데 지금은 어쩌라고 내 몸이 더 중요한데 하는 뻔뻔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뻔뻔함이야말로 나이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계 설정, 바운더리 세팅이라고 합니다. 내 영토와 남의 영토 사이에 튼튼한 울타리를 치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젊을 때는 울타리가 없어서 아무나 내 마음에 들어와 흙발로 휘젓고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단단히 빗장을 걸 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니라 엄청난 진화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약한 초식동물은 물 위에서 떨어지면 죽을까봐 공포에 떨며 떼지어 다닙니다. 하지만 숲의 최상위 포식자인 호랑이는 무리짓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혼자 다닙니다. 혼자여도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혼자 있고 싶어지는 건 이제 더 이상 무리에 섞여서 보호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당신의 내공이 호랑이처럼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불교에는 시절인연, 지젯인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이 말을 만남에만 씁니다. 때가 되어 만났다라고요. 하지만 이 말의 진짜 깊은 뜻은 때가 닿으면 떠나 보내야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봄에 핀 꽃은 여름이 되면 져야 합니다. 꽃이 지는 걸 거부하고 계속 매달려 있으려 하면 그건 추한 집착이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 아이 키우고 사회생활할 때 필요했던 인연들이 있습니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품앗이하고 왁자지껄하게 어울려야 했던 여름의 인연들이죠. 하지만 지금 당신의 인생은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은 열매를 맺고 잎을 떨구는 시기입니다.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잎사귀를 스스로 끊어낸 우리도 이제 불필요한 인연에 가지치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락 안 해서 그 사람이 삐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락 좀 뜸했다고 끊어질 인연이라면 그건 애초에 끊어졌어야 할 가벼운 인연입니다. 진짜 인연은 1년에 한 번 연락해도 어제 본 듯 편안합니다. 지금 당신의 체에 걸러져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인 사람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신경을 끄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모임에 안 나가면 뒷말이 나올지, 이런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떠들든 말든 놔두십시오.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바로 내 마음의 평온과 내 몸의 휴식에만 집중하십시오. 사람을 피하고 싶은 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도망치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무례한 사람들에게서, 영양가 없는 소음에서 나를 지켜내는 승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의 당신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 자신에게는 나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남 챙기느라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남들에게 조금 욕을 먹더라도 나 자신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 결심이 바로 사람을 피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의 전화를 피하셨다면, 약속을 핑계대고 취소하셨다면 죄책감을 가질 게 아니라 스스로를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잘했다. 억지로 끌려다니지 않고 네가 쉬고 싶은 걸 선택했으니 참 잘했다. 버겁다는 느낌은 몸이 보내는 사이렌 소리입니다. 그 경고음을 무시하지 않고 핸들을 꺾어 조용한 갓길로 차를 세운 당신의 판단은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하고 옳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싫은 걸 싫다고 몸으로 실천할 만큼 아주 강해졌습니다. 3. 혼자가 편해지는 시기에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 사람들을 정리하고 시끄러운 모임에서 발을 빼고 나면 처음에는 조금 낯선 시간이 찾아옵니다. 텅 빈 거실, 울리지 않는 전화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들. 젊은 날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고독사, 구독수의 전조라며 무시무시하게 겁을 줍니다. TV를 틀면 독거노인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며 절대 혼자 되지 마라고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혼자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본 분들은 압니다. 그 공포 마케팅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를요. 혼자가 되어보니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살 것 같지 않으십니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리모컨의 주권을 되찾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평생 우리는 내 인생이라는 텔레비전의 채널을 남에게 쥐어주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혹은 직장 상사가 틀어주는 채널을 억지로 봐야 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남들 눈치 보느라 원하지 않은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편해지는 시기가 오면 비로소 리모컨이 내 손에 들어옵니다. 내가 밥을 먹고 싶을 때 먹고 거르고 싶으면 건너뛰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옛날 영화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들어도 깨워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덥다고 하면 에어컨을 틀어야 하고 춥다고 하면 꺼야 했던 그 지긋지긋한 맞춤의 노동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달콤한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요한 사치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편해진다는 건 관계의 양 퀀티티보다 밀도, 덴시티가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뷔페 같은 인간관계를 원했습니다. 맛은 좀 없어도 종류가 많고 화려하면 좋았습니다. 사람 많은 게 능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뷔페에 시끄러운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싫습니다. 대신 정갈하게 차려진 따뜻한 솥밥 하나, 맛있는 찌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당신은 아마 이런 변화를 겪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란다 화분에 돋아난 새순 하나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구름의 모양이 매일 다르다는 걸 처음 알게 됩니다. 믹스커피 한 잔을 마셔도 예전에는 후루룩 삼키기 바빴다면 지금은 그 달달한 향과 따뜻한 온기를 천천히 음미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사물의 소리와 자연의 소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각이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마음의 눈치 보느라 억눌려 있던 나의 오감이 비로소 기지개를 켜고 세상과 직접 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치매 온다더라. 자꾸 말을 해야 뇌가 안 굳는다더라. 물론 하루 종일 멍하니 벽만 보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분들은 결코 멍하게 있지 않습니다. 혼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즐거움, 유튜브로 내가 좋아하는 역사 강의나 철학 이야기를 듣는 즐거움, 텃밭에서 흙을 만지며 작물과 대화하는 즐거움.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뇌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억지로 싫은 사람 만나서 남 흉보는 이야기로 뇌를 오염시키는 것보다 혼자서 좋은 글을 읽고 사색하는 것이 뇌 건강에는 100번, 1000번 유익합니다. 그러니 혼자라는 단어에서 외로움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십시오. 대신 홀로 있음, solitude라는 멋진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영어 단어 중에 loneliness는 남이 없어서 괴로운 상태를 말하지만 solitude는 남이 없어서 자유롭고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당신은 loneliness가 아니라 solitude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나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때는 남과 비교하느라 내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 친구는 자식이 잘 됐다는데 누구는 벌써 집을 샀다는데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나를 괴롭혔죠. 하지만 혼자가 되어 고요해지면 비로소 내가 보입니다. 그래, 이만하면 욕봤다. 너 참 열심히 살았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네가 기특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이 치워지니 진짜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보이고 그 모습이 꽤 괜찮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건 내가 나를 제일 좋은 친구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까다로운 친구가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면 자책하고 못났다고 구박하던 그 나라는 친구와 이제야 비로소 사이좋게 지내게 된 겁니다. 내가 나랑 노는 게 제일 재미있는데 굳이 밖에 나가서 재미없는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내 내면의 뜰을 가꾸는 시간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문을 닫고 안으로 향하는 문을 연 것입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미처 돌보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의 꽃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물을 주고 향기를 맡으십시오. 지금 당신의 고요함은 빈집의 적막이 아니라 꽉 찬 숲의 평화로움입니다. 4. 관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아끼는 선택. 그래도 명색이 사회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쳐내나? 나중에 내 경조사에 사람 없으면 어떡하나? 관계를 정리하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발목을 잡는 건 바로 이런 생각들입니다. 일종의 본전 생각이죠. 내가 그동안 뿌린 축의금이 얼마고 내가 사준 술이 몇 잔인데 이제 와서 이 끈을 놓으려니 아까운 겁니다. 마치 입지도 않으면서 옷장만 차지하고 있는 유행 지난 옷들을 버리지 못하는 심정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름이 500명, 1000명이 넘는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당장 오늘 내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한 걸음에 달려와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달려오는 건 고사하고 진심으로 걱정하며 전화 한 통 해줄 사람은 몇이나 될까? 10손가락 안에 꼽힌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어쩌면 5손가락도 채우기 힘들지 모릅니다. 나머지 수백 명은 그저 내 휴대전화 용량만 차지하고 있는 허수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허수들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너무 많은 감정세세를 내고 살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사람을 만나기 싫어 연락처를 지우거나 모임을 탈퇴하는 건 인맥을 잃는 게 아닙니다. 불량 채권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입니다. 해소할 수도 없는 마음에 계속 투자를 하느니 과감하게 손절매하고 남은 자산을 지키는 아주 경영학적인 선택인 겁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조사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한 지인의 자녀 결혼식, 건너 아는 사람의 부모님 장례식. 젊을 때는 인맥관리 차원에서 봉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입은 줄고 몸은 여기저기 아픈데 주말마다 남의 잔치나 장례식에 불려다니는 게 얼마나 큰 고역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서 밥 먹고 오면 축하한다, 고생했다 말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이고, 오늘도 돈 10만 원 깨졌네, 다리 아파 죽겠네 하는 생각부터 들지 않으십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겁니다. 마음이 없는 곳에 돈과 시간을 쓰는 것만큼 나를 소모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기준을 바꾸십시오. 내가 죽었을 때 올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가 죽은 뒤에 누가 오든 무슨 상관입니까? 대신 지금 당장 나와 밥 한 끼 먹을 때 밥값이 아깝지 않은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만나서 옛날 이야기나 하며 도돌이표처럼 과거를 파먹는 친구. 만나면 은근히 자식 자랑하며 내 속 긁는 동창. 보험 들어달라, 건강식품 사달라 부탁만 하는 지인. 이런 사람들과의 인연은 악연워연까지는 아니지 몰라도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오염된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방하착팡 샤저이라 하여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현대의 시니어들에게는 방인착팡인저, 즉 사람을 내려놓는 연습이 더 절실합니다. 옷장 정리를 할 때도 처음에는 아깝지만 막상 헌 옷들을 싹 갖다 버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옷장은 텅 비어 썰렁한 게 아니라 여유 공간이 생겨 숨통이 트입니다. 남은 옷들이 어디 있는지 더 잘 보입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바글바글 할 때는 정작 내가 챙겨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주름진 얼굴보다 동창의 날짜가 더 중요했고 자녀의 고민보다 계모임 총무일이 더 바빴습니다. 하지만 거품 같은 인연들을 걷어내고 나면 비로소 알짜배기들이 보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가족, 10년을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은 진짜 친구 한두 명. 관계를 줄인다는 건 뺄셈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 에너지를 집중하겠다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제 의무감으로 나가는 모임은 과감히 불참 통보를 하십시오. 몸이 좀 안 좋아서 당분간 쉬겠다라고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해보면 세상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뒤에서 욕을 하든 말든 내 귀에 안 들리면 그만입니다. 당신은 지금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정된 인생의 시간을 싸구려가 아닌 명품처럼 쓰고 싶어진 안목 높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귀한 시간을 남의 들러리 서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공으로 대우받아야 마땅합니다. 5. 이 시기를 지나며 얻게 되는 마음의 단단함. 사람을 멀리하고 혼자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단단한 심지 하나가 생기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품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추해 보이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없는 것? 아픈 것? 아닙니다. 바로 관심을 구걸하는 모습입니다. 자식들에게 왜 전화 안 하냐고 서운해하고 친구들에게 왜 나 빼고 니들끼리 만나냐고 따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하며 인정받으려 드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나 좀 봐달라는 외침입니다. 왜 자꾸 봐달라고 할까요? 내 안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없으니 자꾸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채우려 하는 겁니다. 사람이 고프다는 건 사실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주는 관심과 위로가 고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 멀미를 겪으며 스스로 고독을 선택한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남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 내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요. 짐진거려봤자 돌아오는 건 동정 아니면 귀찮은 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입을 닫고 지갑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닫고 나니 비로소 당신에게서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말수가 줄어든 당신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무게감을 느낍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을 읽는 당신의 뒷모습에서 사람들은 어른의 품격을 봅니다. 억지로 끼어들려 하지 않고 한 발자국 물러서 있는 당신의 여유가 오히려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피하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더 어렵고 귀하게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선물, 자존지존입니다. 스스로 자즈, 높을, 존존, 스스로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남이 높여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며 혼자서도 우뚝 쓴 태도입니다. 이 시기를 잘 건너가면 당신은 말린 과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갓 딴 과일은 싱싱하고 보기 좋지만 수분이 많아 금방 상합니다. 하지만 햇볕과 바람을 맞으며 수분을 쫙 뺀 말린 과일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쭈글쭈글하고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당도가 몇 배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깊은 단맛이 우러나고 오래 두어도 썩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고독의 시간은 당신의 인생에서 불필요한 수분을 날려보내는 건조의 시간입니다. 허세의 수분, 욕심의 수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체면의 수분을 다 증발시키고 오직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지금 사람을 만나는 게 버겁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잘 늙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속도로 가겠다는 고집. 그거 아주 멋진 고집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쌓고 있는 이 담벼락이 평생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담벼락은 잠시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당신이 직접 지은 별장입니다. 충분히 쉬고 충분히 혼자 있고 내 안의 에너지가 다시 찰랑찰랑 차오르는 날이 오면 그때 당신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슬그머니 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게 될 겁니다. 그때 만나는 사람은 예전과는 다를 겁니다.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의 풍요로움을 나눠줄 수 있는 진짜 친구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이 고요한 동굴 속에 머무십시오. 전화기를 꺼두셔도 좋습니다. 약속을 다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창밖만 바라봐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을 잃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고 있는 중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타인의 소음이 없는 그 정막 속에서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당당한 고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